그래, 바로 이거지. 쉽고 편하게 딱 맞추는 방법 어디 없을까? 안녕하세요. 골재생을 목표로 하는 치과 의사를 위한 과학적인 솔루션, 골목치과 박정철 박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레고를 트리밍도 했는데 결손부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구강 내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결손부가 존재하죠. 가장 기본적인 원월, 투월, 쓰리월과 같은 디펙트도 있고요. 또 발치와처럼 웅덩이처럼 파여있는 컨테이너 디펙트도 있을 것이고, 또 스프라고니 디펙트라고 해서 이게 재생이 정말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레고 블록 자체를 통째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젖음성 자체는 아주 뛰어납니다. 지난 시간 영상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조직 친화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블록 전체가 과연 다 골이 된다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예전에 저희 임상에서 자가골 블락본 사용하는 경우 기억나시죠? 사용하고 나면 거의 50%에 가까운 이 자가골이 흡수가 되는 걸 종종 보곤 했습니다. 이식편이 조직으로 인코퍼레이션, 함입 내지는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빠른 혈관화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 블록 형태로 있다 보면은 혈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모서리 부분, 먼 부분들은 흡수가 되면서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록을 조금 잘라가지고 혈관에 좀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요? 다들 잘 아시는 추리대학의 유은 교수님이 만드신 이 레고 L 테크닉은 이 G사의 콜라겐 골 이식제를 이 L자로 잘라서 결손부 위에 얹어놓는 그러한 테크닉입니다. 아무래도 이 블락본 통째보다는 덩치가 작으니까 조직 친화도 좀 빠를 것 같고 혈관화도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에 하나 이 이식편이 통째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안정성 확보가 안 된 경우에는 이식편이 흔적도 없이 흡수되고 사라져버리는 좀 우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정성을, 이식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은 저는 사실은 결손부에 얹어지는 형태보다는 약간의 몰딩 내지는 결손부에 맞는 트리밍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상상을 해보시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 임플란트를 심고 협측에 약간의 결손부가 좀 움푹 꺼진 형태로 만들어졌다면은, 저라면은 이 레고를 트리밍을 해서 이 네모 모양을 세모 모양, 즉 산 모양으로 해서 딱 이 온폭한 부분에 맞게 넣으면은 기가 막힌 안정성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결손부의 형태가 있겠죠.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둥근 모양. 이 레고는 트리밍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마치 조각가처럼 만들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만 있다면 조각도 하셔도 되고요. 물론 저와 같이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식제를 손으로 쫄깃쫄깃하게 몰딩을 하는 겁니다. 물론 프로고 회사에서는 손으로 몰딩하는 거를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술자가 주위에서 사용하면은 괜찮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으로 쫄깃쫄깃하게 몰딩 내지는 기구로 몰딩하는 그 모습을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콜라겐이 섞여 있는 이 레고를 한번 몰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손으로 몰딩을 하게 되면은 이 10%의 콜라겐이 이식제들을 잘 잡아주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식제 가루를 흩어놓게 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몰딩을 막 손으로 하는 거를 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더 잘만 한다면은 마치 멤브레인처럼 레고를 잘 펴서
멤브레인인데 골이 섞여 있는, 마치 골화가 된 멤브레인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번 오늘 그 노하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트리밍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레고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결손부의 형태에 맞게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은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거를 또 트리밍할 시간이 없다면은 저는 요거를 몰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주의사항, 이식제를 너무 강하게 몰딩을 해서 다져 넣게 되면 이식제가 부서지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결손부가 있습니다. 이 결손부에 요 레고를 얹어 놓고요. 아, 몰딩을 해야 되겠구나. 한번 다져 넣어 보자 라고 해서 한번 다져 넣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펴져 나가니까 상당히 괜찮네. 그때 박정철 박사가 얘기한 멤브레인처럼 되어 있는 뼈, 바로 이거구나 라고 좋아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조금 더 들어가서 트리밍과 몰딩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료가 찢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사리 회사에서 콜라겐을 섞어서 보내주셨는데 선생님들이 다시 이걸 입자뼈로 만드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레고를 다루실 때에는 이렇게 입자가 다시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의사항을 다 알고 이 물성의 특징을 이해하신다면은 오히려 이러한 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는 조심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레고를 어디에 많이 쓰냐 하면 발치와의 IGBR 테크닉으로 이식을 할 때 엄청나게 강한 힘을 넣어서 다져 넣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선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게 다져 넣는 이 힘, 저는 오히려 이 IGBR에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GBR이 뭔가요? 네, IGBR은 사실은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인기를 좀 끌고 있는 편인데요. 원래 이름은 ARP, Alveolar Ridge Preservation, 치조제 보존술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이름이었는데 이 술식을 환자한테 권했더니 환자분들이 도대체 뭘 보존하겠다는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또 원장님들도 치조제 보존술, 그냥 뭐 바로 심지 뭘 보존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IGBR, Immediate GBR, 발치 즉시 골이식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동의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IGBR에는 레고를 꽉꽉 다져 넣는 테크닉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발치와 내에 요 레고를 넣고 꽉꽉 다져 넣는 테크닉을 사용을 하는데요. 한번 잠시 모델상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치를 하고 이 발치와 내에 IGBR을 해야 된다. 일단은 깨끗하게 염증을 긁어내죠. 그리고 이리게이션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발치와 내면에 이렇게 된 레고 그래프트를 넣을 건데 바로 넣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손으로 약간 쪼물딱 몰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좀 트리밍 내지는 몰딩을 해주시고 발치와 내에다가 적용을 하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원래 다져 넣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아주 강한 힘으로 레고를 다져 넣습니다. 저래도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다져 넣으면은 첫 번째, 발치와 지혈에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이 이식제가 블리딩을 멈춰주기 시작을 해요. 시야가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발치와 내면이 잘 보이죠? 다음 이식제를 넣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넣을지가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몰딩을 해서 넓적하게 만들면은 마치 멤브레인처럼 만들어지거든요. 이 마지막 멤브레인을 발치와 위에 탁 얹어주면은 이게 마치 골화된 멤브레인처럼 발치와 입구를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져 넣어주면은
아주 예쁘게 골이식이 끝났죠. 너무너무 빨리 끝납니다. 두 번째, 이 다져진 이식제가 발치와 내에 꽉 껴있다 보니까 우리 상상을 해보시면은 지하철 안에 손님들이 꽉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스테빌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연조직이건 경조직이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치유는 좋아져요. 따라서 발치와 내에서 블리딩이 또 되더라도 이식제가 흩어지지 않으면서 스테빌리티가 극대화가 됩니다. 당연히 골 재생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요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10%가 섞여 있는 콜라겐에 의해서 블리딩이 천천히 되면서 부피가 조금 확장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신기하게도 3개월, 4개월 뒤에 보면은 요 치조정 부분이 수직적으로 볼록 올라와 있는, 뼈가 자라 올라온 듯한 모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컨덴세이션 포스를 이용한 테크닉, 이게 바로 실제 신생골 재생에 도움된다는 것을 저희 1년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불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고 조심해서 사용한다면 이 불만큼 우리 인류를 이롭게 만든 존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재료는 없습니다.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잘 만들어주신 이 재료, 저희가 어떻게 잘 쓸까를 고민한다면 분명히 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레고 그래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골 재생을 목표로 하는 치과의사를 위한 과학적인 솔루션, 골목치과 박정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